안녕하세요. 화학원 시간입니다. 자, 러브 엔트로피 보고 오셨죠? 러브 엔트로피 이 4명의 주인공이 아주 난리가 났네요. 이렇게 난리 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화학 장면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러브 엔트로피에 나온 화학 장면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아, 이렇게 녹슬었어. 아, 비싼 건데. 아, 맞아. 이 라이드랑 이 가위가 같은 개체군이니까 요렇게 갖다 대면 이 가위 속에 있는 철이 라이드로 들어갈 거야. 그럼 녹이 없어지는 거지. 들어가라. 자, 잘 보고 오셨나요? 이 4명의 사랑이 굉장히 심각해졌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헤라는 아주 해맑은 소리를 했네요. 가위를 라이드에 갖다 대면 가위에 있는 철이 라이드로 그대로 이동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녹슨 라이드를 녹슬지 않게 방지하는 방법 중에 비슷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철의 부식이 무엇이며 금속의 산화 환원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전기 음성도 차이와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공유결합 화합물은 이온결합 화합물처럼 전자의 이동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한 전자의 치우침으로 산화 환원 반응을 설명합니다. 자,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을 이야기하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공유결합 화합물은 전자를 완전히 잃거나 완전히 얻지 않습니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원소가 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갔느냐에 따라서 전자를 잃고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H2와 O2가 있습니다. 자, H2와 O2는 각각 공유결합 화합물이죠. 그럼 두 개를 반응시키면 뭐가 되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이 되죠. H2O가 됩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H2O의 공유 전자쌍 각각 한 쌍씩 있죠? 이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중간에 있나요? 아니죠. 전기음성도가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수소의 전기음성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자들은 그렇죠. 산소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산소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산소가 전자를 가지고 갔고 수소가 전자를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소는 전자를 빼앗기고 산화가 되었고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F2와 O2 플루오르와 산소의 예를 볼까요? 자, F2와 O2를 반응시키면 그렇죠. H2가 F2로 바뀐 것 뿐이니까 OF2가 됩니다. 자, OF2는 공유전자쌍 각각 한 쌍씩을 공유하고 있죠? 자, 그럼 이 공유전자쌍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을까요? 자, F의 전기음성도가 산소보다 크기 때문에 이 공유전자쌍들은 플루오르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겠죠. 그럼 아까와 다르게 산소가 전자를 빼앗겼으니까 산화된 것이고 F2가 전자를 가져왔으니까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할로젠 물질의 산화환원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험관에 CCl4를 넣고 사유마탄소죠. 자, 사유마탄소는 무극성 용매라고 부릅니다. 자, 무극성 용매인 사유마탄소를 넣고 거기에 KBr 수용액을 넣습니다. 자, 그럼 섞일까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KBr 수용액과 CCl4는 하나는 극성용액이고 하나는 무극성용매이기 때문에 섞이지 않습니다. 자, 이곳에 Cl2 기체를 첨가해 볼까요? 자, 여기에 Cl2 기체를 첨가하면 자, 들어갔죠? 자, Br과 Cl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자, Br과 Cl의 전기음성도를 보면 누가 더 클까요? 그렇죠. Cl이 Br에 비해서 전기음성도가 더 큽니다. 크기가 작으니까, 원자 반지름이 작으니까 Cl이 Br에 비해서 전기음성도가 큽니다. 그래서 전자를 Br로부터 하나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Cl2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Cl-2개로 쪼개지겠죠. 그럼 Br-는 전자를 뺏겼으니까 Br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Br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Br과 결합해서 Br2라는 공유결합 화합물이 되겠죠. 그럼 이 Br2는 이 수용액 속에 그대로 녹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Br2는 무극성 용질이죠. 자, 무극성 용질이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무극성 용매인 CCl4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Cl4에 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CCl4가 적갈색으로 물들게 됩니다. 이렇게 적갈색으로 물든 것을 보고 우리는 Br2가 CCl4에 녹아 들어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걸 그대로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KBr 수용액에 Cl2 기체가 들어왔죠? 자, KBr 수용액에 Cl2 기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됐죠? 그렇죠. K 플러스와 Br 마이너스로 구성되어 있는 KBr 수용액이 Br 마이너스가 Cl2에게 전자를 줬죠? 자, 그런데 Cl2는 Cl이 2개니까 KBr도 2개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전자를 Cl이 받아서 Cl 마이너스 2개가 되고 K 플러스는 그대로 존재하겠죠? 그리고 Br 마이너스는 전자를 받아서 Br이 되는데, 자, Br이 2개가 있죠? 자, Br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Br과 공결합하는 Br2가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나요? 그렇죠? Cl2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었고 Br-가 전자를 잃어서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즉 반응성이 큰 분자와 반응성이 작은 이온이 반응하면 반응을 하는 것이죠. 할로젠 물질의 반응성은 F, Cl, Br, I 중에 누가 제일 클까요? 그렇죠. F2가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니까 F2의 반응성이 제일 크다라는 건 앞에서 우리가 배우고 올라왔죠. 자, 이제 철의 부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철의 부식, 철이 산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철의 부식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Fe, 철이 밖에 나와 있으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H2O와 O2와 닿게 되겠죠. 자, 이렇게 철이 H2O와 O2에 닿게 되면 전자 2개를 버리면서 Fe2 플러스 이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형성된 Fe2 플러스 이온은 물에 녹아 들어가겠죠. 이온이니까. 자, Fe2 플러스는 물에 녹아 들어가고 H2와 O2가 철이 버린 전자 2개를 받고 OH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형성된 OH 마이너스가 있고 Fe2 플러스는 O2와 만나서 Fe3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형성된 Fe3 플러스는 O2와 만나서 Fe2O3라는 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녹의 화학식은 Fe2O3에 물 분자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Fe가 전자 2개를 버리면서 Fe2 플러스가 되고, 자, 이렇게 철이 버린 전자를 O2와 H2O가 전자를 받고 OH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개수를 맞춰주면 2분의 1, 2 이렇게 쓰면 맞겠네요. 자, 그래서 산화된 물질은 철이고 환원된 물질은 산소입니다. 그래서 철이 산화되고 산소가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철의 부식 방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철의 부식 방지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산소와 물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하겠죠? 철의 부식에 꼭 필요한 건 산소와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차단하든가 아니면 두 가지를 다 차단하게 된다면 철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물과 산소를 차단하면 되니까 겉에를 싸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하거나 아니면 기름칠, 우리가 니스칠 한다고 하죠. 니스칠을 하거나 아니면 도금을 하는 것이 이러한 방법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철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철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합금입니다. 합금은 여러 가지 금속을 합친다라는 뜻이죠. 그럼 합금을 만들면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화학 반응에 의한 새로운 물질의 탄생이 아니라 이것은 합금은 혼합물입니다. 여러 가지 금속의 장점만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금속의 이온화 경향, 금속의 반응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이용해서 철의 부식을 방지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금속의 이온화 경향, 금속의 반응성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금속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화학을 배웠다, 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웠다라고 하면 딱 두 가지를 외우고 있습니다. 주기율표와 이 금속의 반응성, 이온화 경향 순서죠. 자, 흔히 칼칼라마 아라철리라고 부르는 금속의 반응성 순서입니다. 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 금속의 반응성 순서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우리가 흔히 칼칼나마 알아철리 주납 수구 수은 백금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죠. 금속의 이온화 경향인데 금속이 아닌 놈이 하나 껴있네요. 누구죠? 그렇죠. 수소입니다. 자, 수소는 기준입니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나타내는 기준. 자, 수소 왼쪽에 있는 놈들은 묽은 염산이나 혹은 묽은 황산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반면에 수소 오른쪽에 있는 놈들은 묽은 염산이나 묽은 황산과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 이 순서가 나타내는 것은 K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이고 금쪽 A유로 갈수록 반응성이 작아집니다. 자, 금속에서 반응성이 큰 것은 전자를 버리는 능력이 세다는 걸까요? 받는 능력이 세다는 걸까요? 그렇죠. 전자를 잘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산화가 잘 된다라는 것이죠. 이쪽은 환원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금속의 반응성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금속의 이온화 경향 순서로 우리는 앞에서 배운 CuSO4 수용액에 아연 금속을 넣었을 때의 반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Cu2+가 녹아있는 수용액에 아연을 넣었죠. 그럼 Cu2+와 아연 중에 누가 전자 버리는 능력이 큰가요? 방금 배운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서 칼칼라마 알아 철리 주납수 구죠. 즉 아연이 더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연이 산화 능력, 전자를 버리는 능력이 구리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구리 2+ 이온이 녹아들어 있는 수용액에 아연을 넣으면 아연은 전자 두 개를 버리고 제된 2+로 수용액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구리는 아연보다 전자 받는 능력, 환원 능력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Cu2+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Cu로 환원되는 것이죠. 이렇게 반응성이 큰 금속을 반응성이 작은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넣으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반응성이 큰 금속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반응성이 작은 금속을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구리가 아연에게 전자를 주려고 하면 아연은 전자를 받을까요? 그렇죠. 받지 않습니다. 왜? 반응성이 더 크니까.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능력이 더 센 아연에게 구리가 전자를 주려고 하면 아연은 전자를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구리가
전자를 버리고 구리 2+로 수용액에 들어간다고 해도 아연이 구리가 버린 전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즉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음극화 보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철의 부식 방지 방법을 이야기할 때 금속의 반응성,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이용한 철의 부식 방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극화 보호입니다. 자, 그럼 음극화 보호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철로 된 기름 탱크가 있습니다. 자, 철로 된 기름 탱크가 땅속에 묻혀 있으면 땅속에 있는 수분과 산소 때문에 기름 탱크가 녹슬겠죠? 이 녹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을 도선, 구리 도선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마그네슘을 구리 도선으로 철에 연결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땅속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O2와 H2O가 전자를 얻으려고 FE에게 가겠죠. 자, 철 쪽으로 가면 철은 전자를 빼앗깁니다. 자, 이렇게 철이 전자를 빼앗겨야 하는데 마그네슘을 연결해 놓으면, 자, 철과 마그네슘 중에 누가 반응성이 크죠? FE와 Mg 중에, 그렇죠?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더 크죠? 반응성이 크다는 건 전자를 잘 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즉 철이 전자를 버리기 전에 마그네슘이 전자 두 개를 먼저 버리고 마그네슘 2가, Mg 2가 이온이 된다는 것이죠. Mg 2+가. 그리고 마그네슘이 버린 이 전자는 구리 도선을 타고 철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철 쪽으로 이동한 이 전자는 H2O와 O2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H2O와 O2가 마그네슘이 버린 전자를 가져가게 되면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OH-가 되는 것이죠. 그럼 철은, 그렇죠, 철이 전자를 뺏기기 전에 마그네슘이 계속 전자를 H2O와 O2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철은 전자를 뺏기지 않고 그대로 부식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죠. 이 방법을 음극화 보호라고 합니다. 왜 음극화 보호일까요? 마그네슘이 가지고 있던 전자가 철 쪽으로 이동했죠. 자, 전자가 철 쪽으로 이동했다는 말은 마이너스 극성을 갖는 전자가 철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철의 극성이 플러스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철이 플러스면 연결되어 있는 마그네슘은, 그렇죠, 마이너스 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즉 자기 자신을 음극, 마이너스 극으로 만들면서 철을 보호한다라고 해서 음극화 보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금속의 부식과 그와 관련된 금속의 반응성에 따른 금속끼리의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할로젠 원소끼리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산화환원 반응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